안녕하세요.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이 강의에서는 가드너가 소개한 9가지 지능을 살펴볼 것입니다. 9가지 지능 들어가기 전에 잠깐 가드너가 내린 지능에 대한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가드너는 지능이란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물건을 창조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그 문화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생물 심리학적인 잠재력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최근까지 가드너에 의해서 제시된 지능의 종류는 9가지인데요. 보면 언어적 지능, 논리수학적 지능, 공간적 지능, 신체운동적 지능, 음악적 지능, 개인 간 지능, 개인 내적 지능, 자연주의적 지능, 실존적 지능 이렇게 9가지예요. 이 9가지 중에서 가드너가 다중지능 이론을 내놓으면서 제시한 지능은 언어적 지능부터 개인 내적 지능까지 7개였고요. 후에 자연주의적 지능,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실존적 지능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가드너는 처음부터 지능의 수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서 지능의 수가 7개냐, 8개냐, 9개냐, 또 뭐 그 이상이냐 이렇게 개수를 세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드너와 그의 동료들은 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능력, 재능을 여전히 찾아내고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 지능들은 위계가 아니에요. 어느 지능이 어느 위치에 있어도 되는 그저 다양한 지능일 뿐입니다. 위계가 아니니까 어느 것을 먼저 소개해도 되죠. 순서를 바꿔서 소개해도 되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 지능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언어적 지능, 언어 지능은 말과 글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능력, 뭐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능력이겠죠. 그런 사람은 언어에 대해서 민감성을 보이고요. 언어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외국어를 빨리 배우는 것이 한 예가 될 거예요. 언어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다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어 지능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 생각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직업으로 보면 법률가, 웅변가, 작가, 시인 이런 직업이 언어 지능이 필요하겠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고요. 오늘날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언어 지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논리수학적 지능은 들여다보면 두 종류의 능력인데요. 비즈니스 세계와 관련시켜 보자면 논리적 지능은 현재까지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나를 파악해 보고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지 다양한 변수를 생각하고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이런 능력은 특히 관리자에게 필요한 능력이 되겠죠. 수학적 지능은 숫자를 다루는 능력이니까요. 논리수학적 능력은 사업가들에게 특히 필요한 능력일 것입니다. 방금 얘기한 언어지능하고 논리수학적 지능은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렇지 여러 지능이 있다고 해도 역시 언어지능하고 논리수학 지능이 제일 중요한 거 맞지? 국어, 영어, 수학 잘하는 학생이 1등 하잖아. 이런 결론을 내리시지는 않나요? 중요하니까 그러겠지. 말 길게 할 필요 없잖아. 이런 결론을 내리면 다중지능 이론이 말하려는 바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왜 다른 지능은 측정 안 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다중지능 이론에는 더 적합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다른 지능이란 건 왜 측정 안 하는데? 첫째, 지능에 대한 개념이 전통적으로 이 두 지능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지능들은 말이죠. 측정하고 검사하기가 어려워요. 그 결과 검사가 많이 개발되지 않았고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공간적 지능, 공간적 지능은 공간을 인지하고 다루는 잠재력인데요.
여기서 공간은 좁은 공간과 넓은 공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넓은 공간을 예를 보면 여기서 항해사, 비행기 조종사들이 경험하는 공간을 말하고요. 항해사나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공간적 지능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외과의사, 체스 선수, 공간적 지능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안 해봤는데요. 저에게는 아주 새롭네요. 신체운동지능. 신체운동지능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물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몸 전체나 일부분을 이용하는 능력인데요. 분명히 무용가, 배우, 또 운동선수들이 이러한 지능을 가장 잘 보여주죠. 이건 우리가 아는 건데요. 이 외에도요, 신체운동지능은 기능공, 외과의사, 연구자, 과학자, 기술자, 그리고 기술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신체운동지능은요, 몇 가지 측면에서 공간지능과 유사한 면이 있어요. 음악적 지능, 음악을 잘 이해하고 생산하는 능력인데요. 보통 악기를 연주하는 능력이기도 하고 작곡하는 거 이런 거 다 음악적 지능이죠. 예술계와 연예계 인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지능인데 그거 말고도 TV 광고부터 영화, 대규모 컨퍼런스, 모든 행사죠. 체육 행사, 종교의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따로 떼어내어서 지각하지 못해도요. 음악이 빠지는 곳이 없죠. 그만큼 생활에 속속들이 음악 지능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것은 인간관계에 관한 건데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능력인 개인 간 지능과 자신과의 관계 능력인 개인 내적 지능이에요. 가드너는 이 둘을 묶어서 인성지능이라고 하는데요. 개인 간 지능과 개인 내적 지능은 인성지능의 두 종류라고 본 거죠. 개인 간 지능과 개인 내적 지능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습니다. 개인 간 지능, 대인 지능이라고도 합니다. 이 번역이 더 이해하기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인터퍼스널 인텔리전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 간 지능, 즉 대인 지능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지능이에요. 한마디로 개인 간 지능은 타인의 욕구와 동기, 의도를 이해하고 타인과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개인 간 지능에 필요한 여러 측면으로는 타인의 기질이나 개성을 파악하는 민감성, 타인의 반응을 예상하는 능력, 집단을 효율적으로 이끌거나 리더를 따르는 기술, 사람을 중지하는 능력 등이 있는데요. 이거 다 머리만 좋아갖고 되는 게 아니고 타인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말이죠. 마케팅을 하든 판매를 하든 홍보, 어떤 일을 하든 그리고 팀장이든 팀원이든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오늘날 비즈니스 세계에서 타인에 대한 민감성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 아닐 수 없죠. 서점에 가보면 서점에까지 가볼 필요도 없이 인터넷 광고에 인간관계 기술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분야의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또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 간 지능이 중요한데 그 지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이겠죠? 그 많이 팔린 책들 중에는요. 제가 산 것도 여러 권이 되고요. 제가 기관에서 강의를 할 때 보면 특히 인간관계와 관련된 강의를 할 때 참석자들이 아주 재미있어 하면서 집중해서 듣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개인적인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요. 저도 이론으로만 아는 건데 실제 어려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을 하지만 도움이 되려나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개인 내적 지능, 자성 지능이라고도 하는데요. 인트라퍼스널 인텔리전스. 개인 내적 지능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욕망, 두려움, 재능 등을 잘 다루어 효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잠재력이에요. 이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목표가 뭔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잘 알고요. 자신의 강점과 약점 등도 잘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환경에서 인생사를 현명하게 결정한다고 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 행로 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걸 다 아는 게 정말 어렵죠. 개인 간 지능은 인간에게 아주 옛날부터 중요했고요. 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나왔지만 이 개인 내적 지능, 자신을 아는 지능에 대해서 언급되고 연구되기 시작한 지는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요. 자신을 아는 지능이 중요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대사회가 심하게 타인지향적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뭐야? 나는 나를 알고 있어? 이런 질문이 생겨나고요. 또 심리학과 접목한 사회학 분야에서 자기 소외가 문제가 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요, 개인 간 지능과 개인 내적 지능은 인성지능의 두 종류라고 했죠. 타인을 알고 나를 아는 능력,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 말인 거죠? 자연주의적 지능, 이건 자연계를 조리 있게 구분하는 능력인데요. 이런저런 식물들을 보고 또 이런저런 동물들을 구별하고 다양한 형태의 구름, 안반층, 조수간만 같은 것들을 식별하는 능력이에요. 구름을 보고 날씨가 어떻겠구나. 이번 여름은 더운 걸 보니 겨울은 어떻겠구나. 예전에 어른들이 자연의 변화를 보고 많은 걸 예언하시는 걸 보면서요. 와, 어떻게 아시지? 놀라곤 했는데요. 사는 지역에 따라서 안반층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조수간만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한 능력들이었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버섯 먹어도 되나? 독버섯은 아닐까? 이 식물을 먹으면 무슨 병이 낫고 동물이 나타나면 도망가야 할까? 저 동굴은 안전할까? 오늘 저기서 자도 돼? 등등 의식주, 생존에 직결되는 많은 것을 자연에서 알아내는 능력들이 필요했잖아요.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식품을 조리하고 주거시설을 건설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광석을 채굴하는 일처럼 자연과 관련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능이죠. 자연지능이요. 아, 나는 산에 안 가니까 산에서 길을 찾을 일도 없고 독버섯을 알 필요도 없고 일기예보를 해주니 구름의 변화가 뭘 뜻하는지 알 필요도 없고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소비자 사회에는 자연지능이 뭐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라고 가드너가 말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하나를 사려고 해보면 바로 경험하긴 해요. 비슷비슷한 상품들이 얼마나 많고 이건 다른 상품과 어떻게 조금이라도 다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제게는 뭐 다 똑같아 보이는데 그걸 잘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화, 스웨터를 고르고 자동차, 비행기, 자전거 등의 브랜드를 구별하는 능력. 그게 그런데 무슨 지능이야? 무슨 자연지능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드너는 이런 능력이 우리의 선조들이 도마뱀, 숲을, 안반의 종류를 구별할 때 사용한 패턴 탐지 능력,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런 걸 다 자연지능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 사실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건데요. 그러고 보면 저는 이 자연지능이 아주 약한데요. 자연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갑자기 부러워졌어요. 실존적 지능,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왜 죽는가,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숙고하는 능력인데요. 근본적 문제라고? 배가 고파봐라. 근본적인 게 뭔지 알게 될 테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것이 실존이죠. 한마디로 하면 의미에 관한 질문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예로부터 종교, 예술, 철학, 신화 등이 이러한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고요. 종교, 예술, 철학, 신화? 이런 거는 나랑 거리가 멀어요. 나랑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우리는 의식적으로 지각하지 못한다고 해도 실존적 질문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드너가 지적하듯이 오늘날에는 수많은 책, CD, 영화, TV 프로그램, 인간의 영혼을 보듬는 일에 전념하는 수많은 단체, 제도, 테마파크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경험까지 모두 영적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모두 영적 세계를 다루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 해도 이런 제품들이 하다못해 부차적으로라도 실존, 정체성, 신앙 같은 광범위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죠. 이런 제품들이 잘 팔린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우리가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가드너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실존은 그 자체로 큰 사업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드너가 제시한 지능들 중에서 9번째 실존적 지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드너는 이 실존 지능을 아직 확실히 지능이라고 확언하지 않고 지능 후보군에 올려놓았어요. 왜 가드너가 실존 지능을 확실하게 지능이라고 하지 못하냐? 가드너와 동료들은 아무거나 능력이면 다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능이라고 하려면 갖추어야 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기준들 중에 하나가 뚜렷한 진화의 역사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드너는 실존 지능이 진화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군에 올려놓은 거죠. 언젠가는 발견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강의에서는 가드너가 제시한 9가지 지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러한 다중지능 이론에 기초해서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하워드 가드너, 각성의 순간, 다중지능, 인간지능의 새로운 이해, 다중지능의 이론과 실제 등을 참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